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의 25%,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 추가 관세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과 코어 PCE 물가가 2.8%를 기록해 아직 양호한 수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체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객기와 군헬기 충돌 추락 참사로 한국계 희생자들도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에게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 AI와 비슷한 모델을 저비용으로 개발하면서 기술업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의 25%, 중국산에는 기존 관세의 10% 추가 관세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2월 1일부터 3개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I'll be putting the tariff of 25% on Canada and separately 25% on Mexico. That's coming on the first Saturday. And with China, I'm also thinking about something because they're sending fentanyl. 트럼프 일기의 관세 부과 카드가 미국의 고질병폐인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둘지 아니면 물가만 급등시키는 역풍을 맞게 될지 중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대로 2월 1일부터 3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 중국 수입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The president will be implementing tomorrow a 25% tariffs on Mexico, 25% tariffs on Canada, and a 10% tariff on China for the illegal fentanyl that they have sourced and allowed to distribute into our country, which has killed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백악관의 캐롤라인 리비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3대 교역들에 대해서 불법 펜타닐 마약의 소스와 미국 배포처가 되고 있는 데 대한 보복으로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트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2월 1일부터 보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의 세부 내용을 공표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의 25%, 중국산에는 10%를 추가해 25 내지 6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면 3개국을 합해 연간 교역이 1조 6천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파장일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주요 상품의 가격을 1년에 780억 달러나 상승시킬 것으로 전미 소매연맹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민 소비자들은 1년에 780억 달러나 구매 능력이 줄어들어 수입품을 덜 사든지 다른 상품 구입을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현재 2.6% 수준인 미국의 물가가 3.6%로 1%포인트는 급등하게 되고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대신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 품목에 수입 원유의 90%나 차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를 포함시킬 경우 즉각 미국 내 휘발유 값을 갤런당 40센트 내지 75센트나 급등시키고 중서부에서는 1달러나 폭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해 들여오는데 관세 부과 시 새 자동차 가격이 미국 추산 최소 5%인 2,500달러, 최대 15%인 7,500달러, 멕시코 추산 평균 3,000달러씩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량의 90%나 차지하는 멕시코산 아보카도 등 농산물이 연간 385억 달러어치나 되고 맥주를 비롯한 주류도 260억 달러어치나 되는데 수입이 급감하거나 품귀 현상,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관세 카드로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은 최소화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지 아니면 경제 대혼란과 미국민 원성만 사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GDP 성장률과 코어 PCE 물가가 동시에 2.8%를 기록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아직 양호한 수준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2.3%, 1년 전체는 2.8%를 기록했고 기준금리 조정에 인용되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12월에 2.8%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3대 요소인 고용에 이어 성장률, 물가까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양호한 수준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마지막인 4분기에 2.3%, 2024년 전체로는 2.8%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경제 성장률 2.9%보다 약간 둔화됐으나 건전 성장률인 3%에 연속으로 육박한 호송적을 거둔 것입니다. 역시 미국 경제를 버티게 해주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4분기에 소비 지출은 4.2%나 급증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6%로 급속 냉각됐다가 2분기에는 3%로 반등했고 3분기에는 3.1%로 올라갔으며 4분기에 2.3%로 냉각됐으나 전체로는 2.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미국민들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출하는 물가인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2월에 2.6%로 전달에 2.4%보다 약간 올라갔으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같게 나왔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2월에 2.8%로 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달에 비하면 주거비와 교통비,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전년에 비하면 아직 물가 급등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코어 PCE 가운데 전달에 비해 주거비는 약 30%나 급등했고 교통비도 26%, 휘발유 가격은 22%나 대폭 올라 물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식품 가격은 12월에 1.6% 오른 반면 전체 에너지 가격은 1.1%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보다는 미 전역에서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 그중에서도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물가지수를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에 이어 성장률이 아직 양호하고 물가는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아직 많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1월에 동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12월에 전달보다 0.4% 올라갔습니다. 반면 미국민들의 개인 지출은 12월에 전달보다 0.7%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게 되면 미국 경제 전체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가운데 68%나 미국민들이 쓰는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이므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 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체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어 대거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이기행 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의 불씨가 유학생을 비롯한 합법 비자 체류자들에게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행 정부에서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주로 체포하되 같이 있는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중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면 물론 불법 취업일 경우에도 모두 체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서 돈을 벌 수 없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체포되는 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인근 북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있는 한 레스토랑을 급습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전 직원을 상대로 신분 확인 작업을 벌여 유학생 비자로 일하고 있던 한인 학생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이나 미 주류 언론들은 이를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으나 아이스는 유학생들이 일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해 체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공식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스는 유학생 비자를 갖고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을 보면은 이민국 팀라인이나 T폼으로 신고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캠퍼스 안에서 주당 20시간 이내에 일할 수는 있으나 캠퍼스 밖에서는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으로 체포되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하고 그러면 미국을 떠나야 하며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지는 연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파타임으로 일하던 한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계 등이 초비상을 걸고 있으며 대거 그만두는 사태를 빚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법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한인들이 많은데 비자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인터뷰에 갔을 때 그동안 무슨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 한국에서 송금받는 기록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또는 I-94 카드상에 있는 미국 체류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주소 변경 시 이민국 폼 AR11으로 신고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스의 이민 단속에 타겟이 될 수 있는 한인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2023년 현재 F 유학생 비자 18,000명, J 교환 연수 비자 14,000명, E 투자 비자 7,000명, H 취업 비자 3,200명 등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DC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해 추락한 참사로 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과 한인 어머니 그리고 워싱턴 지역 여성 변호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학생들과 학부모 9명도 숨졌고 라우던 카운티 출신 학생들도 다수 희생된 것으로 교육감들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추락 참사로 한국계 희생자들도 현재까지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에게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극의 한인 희생자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유망주들로 밝혀졌습니다. 13살의 짧은 생을 마친 진아한 양과 한국에서 입양된 것으로 알려진 16살 스펜서 레인 군입니다. 진아한 양의 한인 어머니인 49세 진한 씨와 레인 군의 양어머니인 미국인 크리스틴 레인 씨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일해온 33세의 세라리 베스트 씨도 비극의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세라리 베스트 변호사는 벤더빌트 대학과 유펜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인재로 대형 로펌 윌킨슨 스테클로프트에서 일해왔는데 여성 동료와 재판에 참석했다가 귀환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진아한과 스펜서 레이는 보스턴 아이스 스케이팅 클럽에서 러시아 출신 세계 챔피언 코치들의 지도를 받으며 전미 선수권에 참여할 정도로 촉망받는 피겨 유망주로 꼽혀왔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관계자들은 진아는 2020년부터 보스턴 클럽에서 훈련해온 뛰어난 선수였다며 지난해 11월 동부지역 대회 초급부에서 4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육성 캠프에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펜서 레이는 한국에서 입양된 청소년으로 나타났는데 부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그의 아버지 더글러스 레인 씨는 아들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네이션천의 경기를 보고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며 매일 보스턴까지 오가며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더그 제그힙의 CEO는 레이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놀라운 재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며 동부지역 중동부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이 위치타에서 개최한 유망주 발굴 캠프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에서 이들을 가르친 러시아 출신 부부 코치는 1994년 세계선수권 페어 종목 챔피언 출신인 예부게니아 시시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인데 이들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펠팩스 카운티에서는 재학생 3명과 그들의 부모 6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미셸 리드 펠팩스 카운티 교육감이 밝혔습니다.
미셸 리드 교육감은 이번 공중 충돌과 추락 비극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재학생 3명과 학부모 6명을 잃은 참사 소식을 가슴 미어지는 슬픔으로 알린다면서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근 라우던 카운티 교육감과 연방 하원 의원들도 카운티 내 학생들과 부모 등이 다수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톤을 비롯한 북버지니아, 수도권 메릴랜드에서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아이스스케이팅 클럽들이 많고 미국 대표에 선발되는 우수한 유망주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이번 참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오픈 AI의 챗GPT와 비슷한 모델을 저비용으로 개발하면서 기술업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딥시크, 중국의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AI를 포함해서 기술 분야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고성능의 반도체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딥시크의 개발로 이제까지의 규제가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회사입니다. 2023년 5월 설립된 딥시크는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목도 잠시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 AI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챗 GPT와 유사한 성능의 모델을 선보였는데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중국 기관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시도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AI 모델이 다른 모델의 출력 결과를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증류라고 부르는데 자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증류 과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배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미국의 기술을 빼가려는 노력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증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오픈 AI는 우리는 딥시크가 우리의 모델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징후를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고 우리는 딥시크를 보안 위반으로 비난하지 않았다는 말을 더했습니다. 딥시크는 이 발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에서 세계를 선도하도록 구장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KTV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